하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he was given 그리고 뒷부분에 of by me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차피 by me는 전치사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럼 봐보세요.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준 거죠. 그럼 그의 입장에서는 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입장이죠. 그래서 he was given이라고 하면 그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뭘? 책 한 권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거? 사용식 문장의 수동태는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를 만들 경우 이 수동태의 해석이 거꾸로 바뀐다고요. 수동태 해석이 아니라 be given은 받다, be told는 듣다, be sent도 받다, be taught 배우다, be asked 질문받다, 요청받다, be offered 제공받다. 그리고 얘네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살아있다?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다. 그래서 목적어를 받다, 목적어를 듣다, 목적어를 배우다, 목적어를 질문받다, 목적어를 제공받다. 해석이 전부 다 되잖아요.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채영이 이거 단어장에 설마 선생님 그린 건 아니죠? 네, 선생님하고 너무 다른 얼굴이어서 선생님은 아니죠? 너무 실망할 것 같지. 자, 필기 다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갈 건가요? 오케이, 필기 마무리하시고. 이래서 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진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들어가서 외우려고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내신 대비 때 나 이거 아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양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살아있다. 그리고 해석이 거꾸로 바뀐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BPP가 될 거고요. 잘 보셔야 돼요. 영어에서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 뒤에 아까 전대로 하면 간접 목적어가 여기에 그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간접 목적어라는 애는 에게라는 의미를 능동태에서만 공짜로 가질 수 있거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로 만드는 순간 수동태 뒤에 간접 목적어는 쓰여지긴 쓰여지되 이 간접 목적어 앞에 꼭 뭘 붙여야 돼요? 전치사를 꼭 붙이게 되어 있어요.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만들 경우 뒤에 남게 되는 간접 목적어 앞에 꼭 뭘 붙여야 된다?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때 붙이는 전치사의 종류는 딱 3개예요. to, for, of라는 요 3가지를 붙입니다. 뭐라? 사형식 하는데 to, for, of가 나왔대요.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때? 3형식으로 바꿀 때요. 얘들아,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자, 이제 외우는 거 없이 봅시다. 자, 문장에 주어를 썼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썼어요. 우리 영어에서 3형식에 쓰이는 목적어는 을을이죠. 주어는 을을 동사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게와 을을 중에 3형식에 쓰이는 목적어는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간접 목적어가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얘는 목적어니까 명사류잖아요. 근데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외에는 필요한 게 없죠. 근데 얘는 목적어라 명사류로 문장의 성분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럼 영어에서 명사류를 없애는 투명망토가 뭐라고 했어요? 명사류를 문장에서 없앨 수 있는 투명망토가 뭐였어요? 전치사라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전치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꾸고 전치사를 붙인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외워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전치사로 문장에서 없는 취급을 당하거든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사용되는 to, for, of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썼던 전치사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to를 쓰는 4형식 동사를 외우면 바로 멍청이 똥개라고 했죠. 대부분의 4형식 동사는 전치사를 전부 to로 씁니다. 그에 반해서 전치사를 for로 쓰는 동사들 이걸 외워야죠. 전치사를 for로 쓰는 동사들은 get, make, buy, cook, find. 얘네들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or로 사용하던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of를 사용하는 전치사는 당연히 ask, inquire라는 애였었고요. 얘네들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쓰던 for하고 of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뒤에 간접 목적어 앞에 뭘 붙인다? to를 붙인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4형식의 수동태의 개념은 요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or로 쓰던 애들 있죠. 얘네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는 만들 수 있지만 얘네는 어떤 경우는 못 만들어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전치사를 for로 사용하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쓰던 4형식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못 만든다고요. 자, 이렇게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예문 하나만 딱 해놓을게요. 자, I bought him a book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문장은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책 한 권을 이라는 문장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먼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book 한 권의 책이 was bought 구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누구를 위하여? for him 그를 위하여. 이렇게 수동태가 되죠. 됐습니까? 요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그럼 he가 나오면서 he was bought 그는 구매되어졌습니다. of 책을 이렇게 얘기되네요. 야, 그가 사람인데 그가 구매되어질 수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전치사를 for로 쓰는 이 동사들은 누구를 주어로 취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것까지 정리하면 4형식의 수동태는 끝입니다. 네,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뭐 이 내용 자체가 아는 건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간접 목적어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예요. 해석이 거꾸로 바뀌고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I was given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라, I라는 주어를 썼네요. 그러면 얘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거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be given이네요. 그럼 얘는 주어지다가 아니라 받다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나는 받았습니다.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사람이면서 be given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죠.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물이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바이허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도요. 자 the chicken soup 자 치킨 수프가 was cooked 요리되어졌습니다. 얘는 치킨 수프니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앞에 뭘 붙여줬고요? 전치사 for를 붙여줬고요. 그래서 이 치킨 수프가 요리되어졌습니다. 폼이 날 위해서 by my mom 내 엄마에 의해 이렇게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원래 능동태죠. 이 상태에서 목적 간접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요리되었습니다.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서 2번 부분 가봅니다. 자, 2번 자리에서는 he is considered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는 여겨집니다 라는 표현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형식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영어에서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애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우리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에는 품사, 뭐 아니면 뭐를 쓸 수 있다고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형용사를 쓰는 경우 말고 여기에 명사를 쓰는 경우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럼 이 경우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뒤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보어였던 명사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때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어라, 타동사를 썼는데 뒤에 명사가 남아있네. 그럼 영어에서 명사는 목적어처럼 쓰일 수도 있는 애잖아요. 이걸 보고 뒤에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는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태구나 라고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던 동사들 중 주어가 사람이면서 BPP가 나오는 수동태는 목적어 유무로 능동수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이 구조도 수동태를 썼을 때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꼭 해석으로 능동수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동사들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call, name, elect, choose, appoint, mark, consider 얘네들이요.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사용하는 애들은 call, name, elect, choose, appoint, mark, consider예요. 당연히 elect는 선출하다라는 뜻이고요. choose는 선택하다, appoint는 임명하다라는 뜻이고요. mark는 표시하다라는 뜻이죠. 얘네들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를 자주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능동수동을 물어볼 땐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부르는 건지 불리워지는 건지, 주어가 이름 지어지는 건지 이름을 짓는 건지, 주어가 선출하는 건지 선출되는 건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he is considered라는 형태로 be considered를 썼죠. 그는 여겨집니다. 뭐라고? A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수동태를 썼지만 뒤에 명사가 살아있죠. 하지만 이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주격 보어예요. 앞에 있는 주어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선생님 한 말 이해돼요? 봐보세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가 명사죠. 당연히 이 목적격 보어는 앞에 목적어랑 똑같잖아요. 근데 수동태를 만들면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죠. 그럼 이 주어와 이 목적격 보어 명사는 수동태로 되는 순간 두 개가 똑같아지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a great man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그와 위대한 사람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걸로 가볼게요. 자, I was made to buy some books by my fat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번하고 5번은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안 되겠네요.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잘라놓고요. 우리 숙제는 원래 선생님이
페이지까지 냈으면 좋았는데 27페이지까지 숙제를 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2개 해석이 안 돼서 마지막 2개로 좀 중요한데. 그럼 일단 합시다. 숙제는 27페이지까지 내줄게요. 숙제는 27페이지까지 내서 지난 시간에 했던 18부터 27페이지까지 목요일까지로 할게요. 18에서 27까지 채점까지 다 해오셔야 됩니다. 역시 목요일날 한 번에 질문 받고 그 질문 대목은 정리할 거예요. 일단 목요일 수업 볼 때는 이거 바이트하고 역시 우리 교재 그 룩 같이 챙겨오셔야 됩니다. 일단 목요일의 주 수업은 목요일 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 위주로 풀이가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인사하고 봅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보여주세요. 니 금방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어요.